안녕하세요. 분명히 얼마 전에 관리비를 낸 것 같은데 관리비 고지서가 또 날아와서 심기가 불편한 프로 불편러 유튜버 김알파카입니다. 오늘은 빚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건데요. 지난 영상에 대한 AS도 포함이 되어 있어요. 일단 먼저 전에도 누누이 말씀을 드렸는데 물려받은 재산이 많으신 분이거나 고액 연봉자, 고소득자들은 제 영상을 보실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그냥 웃겨서 보시는 거라면 굳이 제가 말리지는 않겠어요. 그런 분들보다는 현재는 비록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사는 인생이지만 지금보다는 눈꽃만큼이라도 나아지는 내일을 살고 싶은 분들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그렇게 뭐 잘난 인간 아니고 누굴 가르칠 만한 입장은 아니지만 아무튼 그래요. 제 영상에서 여러 번 신용카드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늘 답은 정해져 있죠. 쓰지 말아라. 그러면은 꼭 거슬리는 반응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신용카드를 써야지 신용 점수가 올라간다. 너는 현금만 쓰다가 신용 점수가 낮아서 집도 못 사고 사업도 못 한다. 결론은 신용카드 안 쓰는 네 인생 조져진다. 그리고 두 번째는 신용카드가 혜택이 얼마나 좋은데 적당히 쓰고 꼴을 빨면 된다. 이렇게 혜택을 잘 찾아먹고 있는 나는 고로 현명하다. 내가 잘났고 너는 바보 멍충이다. 저는 이 두 번째에 속하는 분들 보시라고 영상을 만든 건 아니에요. 세상에 그렇게 돈 관리를 철저하게 하는 사람만 있으면은 다 부자가 됐습니다. 빚에 허덕이는 사람이 하나도 없겠죠. 안 그런 사람이 훨씬 많고 사람은 이성적이지 않다는 얘기죠. 이거는 돈 관리 잘하는 분들 보라고 만든 영상 아니에요. 다시 첫 번째 반응으로 돌아가서 자기는 신용 점수를 올리려고 신용카드를 쓴다는 사람, 저는 이런 사람들을 볼 때마다 이 명치가 답답해. 여기가 콱 막히는 기분이 들어요. 물론 제가 재테크 전문가도 아니고 전직 은행원도 아니니까 조목조목 디테일하게 까기가 좀 그래요. 그래서 제가 그냥 하고 싶은 말만 할게요. 자, 봅시다. 백날 카드를 긁어서 통장에는 땡전 한 푼이 없는데 신용도는 올려서 어디다 쓰려고요? 대출 받으려고요? 대출을 받아서 어디에 쓸 것이며 만약 받았다면은 갚을 수는 있을까? 이런 사람들이 현금이 원래 없는 사람이잖아요. 다 쓰니까. 원래 현금이 없는데 만들어 놓은 빚을 어떻게 갚냐 이거죠. 운이 좋아서 대출이 나왔다 하더라도 그걸 무슨 수로 갚냐. 통장에 모아놓은 돈도 없고 다른 재산이 있는 것도 아니고 지출 통제가 안 되는 사람 중에서 신용 점수가 무슨 부자 되는 자격증인 줄 아는 사람이 너무 많더라고요. 현금, 부동산, 주식 이런 게 많아야 부자인 거지 신용 점수 높은 게 내 인생에 큰 의미가 없다. 저도 지능이 그렇게 높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제가 어떤 어려운 문제, 복잡한 문제를 해결할 때는 최대한 단순하게 생각합니다. 문제를 단순화시켜서요. 지금부터 뇌를 빼고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똑똑한 분들은 다른 영상 보세요. 자, 신용점수 드립치는 사람들은 멀지 않은 미래에 언젠가는 유사시에 내가 대출을 받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통장에 돈이 있으면은 굳이 내가 비싼 이자를 내고 대출을 받지 않아도 돼요.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 대출 이자는 예금 이자보다 항상 훨씬 더 비쌉니다. 그 차이만큼이 은행의 마진이니까요. 또 돈이 한 푼도 없을 상황을 대비해서 신용카드를 만들어 놔야 된다. 혹은 집을 사려고 대출을 받기 위해서 일단은 급한 돈이 필요할 때를 대비해서 신용카드를 준비한다고 하는데 그런 급한 돈은 따로 저축을 하시면 돼요. 급한 돈을 내가 땡겨서 써봤자 어차피 미래에 내가 갚을 수가 없는데 지금도 못 갚으면은 나중에도 못 갚습니다. 그게 빚이 돼가지고 빚이 빚을 만들고 날아가는 거예요. 미래가 진짜로 두렵다면은 쓸데없이 높은 이자로 대출받지 말고 현금을 준비해 놓으시면 돼요. 제가 40년 넘게 살면서 우여곡절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병원에서 수술비 100만 원 넘게 나왔을 때도 또 이사 갈 때 투인원 에어컨 살 때도 전부 저의 잔고 안에서 해결을 했습니다. 하수구가 막혀가지고 업자를 불렀더니 30 몇만 원이 나왔어요. 이것도 다 체크카드를 긁었고요. 그동안 저의 소득이 많아서 이게 가능했던 게 아니라 님들이 두려워하는 그 유사시를 대비해서 돈을 악착같이 모아놨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였죠. 사실 사람들한테 급한 돈이란 게 그게 큰 돈은 아니거든요. 몇십만 원, 몇백만 원 정도인데 이게 월급쟁이 생활을 하다가 갑자기 터지면은 굉장히 부담스럽잖아요. 하지만 이거는 내가
빚을 지지 않고도 충분히 해결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있으면 그냥 저축을 하시면 돼요. 자꾸 이렇게 급한 일이 있을 때 카드 긁어야지 하고 보험을 들어놓으니까 급하지 않은 일도 급하게 여겨지고 자꾸 막 목돈 들 일이 생겨요. 자, 또 집을 살 때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용 점수가 높아야지 집을 살 때 대출을 잘 받을 수 있는 거는 맞아요. 하지만 대출을 잘 받기 위해서 신용카드를 긁고 살아야 한다는 사람은 여기서부터 잘 들으세요. 집을 사려고 했을 때는 집값의 대략 한 30% 정도는 현금이 있어야 됩니다. 부부 합산 소득이 한 5천만 원인 사람이 5억짜리 집을 산다고 했을 때 현금이 최소 1억 5천 이상은 있어야 돼요. 연이자 4점 몇 프로, 30년 원리금 균등 분할 상환 이런 걸로 해서 하면은 매달 한 170만 원 정도 갚거든요. 근데 이게 170만 원이 너무 부담스러워. 너무 걱정돼. 이거는 솔직히 김치국물 마시는 거고요. 여기서 중요한 거는 내 소득으로 필요한 만큼 최대한 대출 승인이 나는지 그 여부. 그리고 또 중요한 거 내 돈 1억 5천 이상, 또 취득세, 복비, 법무사비, 이사비, 기타 등등 돈이 진짜 많이 필요하거든요. 내 돈이. 근데 1억 5천만 원은커녕 1,000만 원도 못 모은 사람이 신용 점수가 낮아질까봐 신용카드 긁고 다니는 게 얼마나 웃기는 상황인지 아세요? 이제 아시겠나요? 아니 모아놓은 돈이 없는데 신용 점수가 높아봤자 어디다 쓰시려고 그러는지 국 끓여 먹으려고 신용카드는 한 최소 1억 5천 정도 모으신 다음에나 긁고 다니세요. 그리고 연봉이 낮으면 대출이 많이 안 나오니까 그거에 대비해서 현금을 더 모으시는가 연봉을 더 주는 곳으로 이직을 하든가 그래야 됩니다. 뭐 돈도 없는 주제에 신용점수 뭐 타령하는 사람 보면 저는 기도 안 차요. 돈이 많으면은 신용카드를 쓰셔도 됩니다. 이게 더 이득일 때가 있어요. 근데 저는 아직도 돈을 그다지 많이 모아놓지 못했고 하니까 주제 파악을 잘 하고 체크카드를 쓰고 있는 거예요. 저도 먼 훗날 어느 정도 기반이 잡히고 그러면은 신용카드 긁으면서 살게요. 지금은 아니란 얘기죠. 그리고 집을 살 때 대부분 대출을 받습니다. 이자가 제일 싼 거는 은행에서 받는 게 아니라 나라에서 하는 정책 금융 상품이 있거든요. 뭐 디지털 보금자리론 같은 게 있는데 어차피 뭐 10억, 20억 하는 집을 살 수 있는 사람은 드물잖아요. 일단 내가 조건이 되면은 나라에서 해주는 것 먼저 받으시고 이 조건이 안 되는 사람만 은행 가서 받으시는 게 좋아요. 나라 돈 빌리는 게 개꿀입니다. 사업을 시작할 때도 정부 정책 자금 있거든요. 요런 거를 먼저 쓰시는 게 좋아요. 뭐 신용대출 이런 거는 나중에 진짜 어려워졌을 때 그때 유사시에 받는 거고 일단은 처음 시작할 때는 부담 없이 시작하는 게 좋고 저는 물론 빚을 지고 사업을 시작하진 않았어요. 감당 못할까봐 저는 제 돈 가지고 시작했습니다. 물론 굉장히 소자본 창업이라서 가능했던 것도 있고요. 자, 그건 그렇고 이런 정부 대출을 받을 때 신용카드를 한 번도 안 쓴 사람도 받을 수 있냐 궁금하실 텐데 제가 받았잖아요. 대출을 받고 나서 연체 안 하고 차곡차곡 갚으니까 토스에서 신용점수 볼 수 있거든요. 나이스 신용점수 보니까 900점대던데요. 이거 1등급 아닌가요? 그러니까 신용카드만으로 신용점수가 좌우되는 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체크카드도 꾸준히 쓰면 신용점수가 오르고요. 통신요금, 건강보험료 같은 것도 연체 안 하고 꼬박꼬박 내면은 이 점수도 반영이 돼요. 제일 안 좋은 게 연체시키는 거, 카드값 연체시키는 거. 또 안 좋은 거는 무슨 저축은행, 캐피탈, 대부업 이런 데서 돈 빌리는 것하고 리볼빙, 현금 서비스 받는 거, 신용카드 할부, 또 신용카드를 한도를 꽉꽉 채워서 쓰는 것도 이게 또 신용점수에 악영향을 준다고 하니까 한도의 한 절반 이하로 30에서 50% 정도 쓰는 게 그게 맞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건전한 빚을 잘 갚고 있고 신용카드도 연체 없이 한도보다 적게 사용하고 결제할 때 할부를 안 하면은 얘는 돈을 잘 갚는 애구나 판단을 하기 때문에 신용카드를 잘 관리해서 쓰면은 신용 점수가 올라간다는 소리입니다. 그런 얘기지 지금 무지성으로 카드를 박박 긁으면서 저금도 안 하고 살아도 된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세상에는 좋은 빚과 나쁜 빚이 있습니다. 좋은 빚은 내 삶을 좀 더 나아지게 하는 빚이고요. 이 빚을 통해서 돈을 더 벌 수도 있어요. 집을 살 때 현금이 부족하면은 당연히 대출을 받아야죠. 또 이 대출이 너무 싫으면은 빨리 갚으면 그만이에요. 빨리 못 갚겠다, 너무 부담스럽다 하면은
더 싼 거를 봐야죠. 자기 수준에 안 맞는 집이니까. 그런데 옷 사입고 가방 사느라고 만들어진 빚은 나쁜 빚입니다. 초밥집을 하려고 사업자 대출을 일으키는 거는 좋은 빚이고, 월급을 한 200만 원 언저리 받으면서 오마카세 가서 카드 긁고 하는 거는 나쁜 빚이에요. 내가 트럭을 사서 돈 벌려고 하면은 그거는 좋은 빚이고, 서울 수도권에 살고 충분히 대중교통으로 출퇴근이 가능한데 남들 다 끌고 다니니까 나도 끌고 다니려고 할부로 자가용을 사는 거, 요거는 나쁜 빚이에요. 주제 파악을 못하는 거죠. 나쁜 빚을 지고 살면서 그 빚지는 행위가 신용 점수를 높이는 거라고 딸치는 사람은 좀 정신 차리시고요. 당당하게 쌉소리 하기 전에 인터넷에서 간단한 검색 정도는 할 수 있잖아요. 자, 오늘 이야기를 정리하자면은 모아는 돈이 없나요? 그러면은 주제 넘게 신용카드 쓰지 마세요. 신용카드는 어느 정도 삶의 기반이 잡힌 사람이 쓰는 거니까 개털인 우리는 쓰면 날아간다. 우리는 그다지 똑똑하지 못하다. 자, 오늘 이야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